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다우지수가 어닝 시즌 기대감으로 만선을 회복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이에 화답을 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1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상담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전화가 좋으신 분들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세 분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또 두 분께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을 2장씩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선물, 책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가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1700선을 회복하는 등 오늘 강세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오늘 미국발 훈풍에서 힘을 얻었는데요. 다우지수가 6거래일 만에 만선을 회복하면서 3% 이상 급등한 점이 오늘 우리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1시간 코스피는 22포인트 오르면서 16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급반등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1699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하면서 장중 17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700선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1690포인트 후반에서 움직이면서 1%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수급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급상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1,500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크진 않고요. 370억 이상 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도 역시 1,000억 원 이상 사고 있는데요. 오늘 보험과 투신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만큼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미국발 훈풍의 힘을 얻으면서 코스닥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5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49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92포인트로 상승 출발하면서 490포인트 초반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한 지 2시간이 흐른 현재 코스닥은 시초가로 조금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76억 원 팔고 있고요. 여기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41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면서 1,200원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원 20전 하락한 1,2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다우지수가 만선을 회복했죠.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소 약화되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기록했지만 유로화는 오늘 강세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또한 금통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신호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그리고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되면서 국내 증시의 금융주 역시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로 은행들에 대한 그동안 불안감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신한주주가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도 2%,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업은행이 4%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IT주, 주도주가 오랜만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2%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삼성 SDI가 모두 1%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주도 오늘 강세입니다. 대만 석유화학기업인 포모사의 폭발 사고로 공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국내 석유화학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과 SK에너지가 4%대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고 LG화학과 KP케미칼도 2%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도스 대란 1주년이었던 어제 1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 국가기관의 디도스 공격이 시도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보안주가 어제 이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포트 포럼이 14.7%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슈큐리테크도 8% 이상 급등하고 있고 버추얼텍과 S넷도 2%대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상장된 태양광 업체 웅진에너지가 미국 태양광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2% 이상 오르면서 18,3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는 연일 상한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공모가 약 2배로 뛰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수혜를 웅진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코스피에 대비한 후 지난 6거래일 동안 34%나 상승했는데요. 한편 웅진에너지는 미국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 코퍼레이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는 점 신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고 있고 기관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어제보다 21포인트 오른 1697선에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급반등한 상태입니다. 5포인트 상승한 491선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요. 오늘 전업종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철강, 금속 업종이 1위 업종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증권주도 오늘 국내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또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흐름이 괜찮은데요. 포스코가 3% 급등하고 있고 그밖에 신한지주, 또 KB금융도 2.7% 정도 오르는 등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님을 소개를 해야겠죠. 백룡순천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증시 급등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가 금융시장이 또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는 1700선 탈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또 급락하면서 현재 121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봐주세요. 예, 일단 저희 시장이 아무래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보다는 강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이 좀 시장의 참가자들한테는 불안 요인으로 오히려 작용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글로벌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도 제대로 이제 상승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시장이 그동안 악재로 너무 짓눌려 있었다면 지금 어닝 시즌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올 거다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어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었는데요. 오히려 뒤늦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체력은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수가 미약하고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은 전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금융 관련주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 아마 주가는 약세를 보일 거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강화돼서 경기 회복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보다는 좀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현재 구간에서는 2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바닥을 잡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바닥이 확인되면 그러한 종목들도 매수에 가담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좀 전에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외국인들이 오늘 사주는 걸 보고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라고 여쭤봤었는데 팔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순매수하는 건 7거래일 만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30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오늘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예,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오늘은 그 옵션 만기라도 박스권 고점의 지수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현재 수준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현재 수준 정도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전체적인 시장을 본다면 일단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큰 움직임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종목별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그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밀리고 버텨준다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장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볼 차례죠. 백룡수처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동양강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역시 그 바닥권에서 저점을 잡고 그 최근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버티면서 그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양강철은 국내 최대의 알루미늄 업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차량 경량화라든가 철도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한 그 IT 소재로도 알루미늄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첨단 소재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초경량 마그네슘 합금에 대한 포스코라든가 이런 그 회사들과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향후 그 국가적인 그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3,805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가 수준 매수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전의 저점이 그 3,370원 정도를 지지한 구간에서 21선을 돌파할 때 아주 강한 양봉으로 상한가가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현재 구간도 21선 아래에서 21선 돌파의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요. 현재 구간 직전에 그 대량 거래가 실린 그런 상한가가 나온 자리를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가담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박스권 고점의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올해 실적 호전을 감안한다면 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 5,000원 잡으시고 현재 구간 3,800원 전후 또는 마이너스 준다면 5일선 부근인 3,750원 전후에서 한번 모아가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룡수사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 동양강철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백룡수사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또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시장의 모든 뉴스에 과잉 반응한다. 시장은 모든 뉴스에 과잉 반응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시장은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냥 시장가로 사버려서 주가가 뭐 상한가로 간다든가 또는 반대로 악재가 나오면 너도 나도 먼저 팔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보다도 훨씬 민감하게 크게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그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어떤 뉴스에 의해서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하게 좀 냉정하게 기업의 앞으로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거냐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나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를 노리고 있었는데 악재가 나와서 빠진다면 저점 찬스가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오를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오른다면 고점 매도 찬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뉴스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항상 잘 보셔서 기업의 가치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모든 뉴스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눈을 길러야겠습니다. 모든 뉴스는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좋습니다. 자, 일본 증시가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9,500선을 회복했습니다. 1.9% 오르면서 출발한 이후에 2.6%로 상승폭을 늘리면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금융뿐만 아니라 전기와 자동차 등 다양한 종목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간 부담스러웠던 엔달러 환율은 87엔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어서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증시 역시 오늘 상승 개장했습니다. 0.4% 정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43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 급등 소식에 오늘 홍콩 증시도 올라갑니다.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가 나란히 2%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대만과 호주도 1%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오늘 가장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2.6% 오르면서 오전장을 마쳤는데요. 증시 흐름 좀 봐주십시오. 예, 일본 니케이 지수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2.67% 상승한 9,527포인트대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낙폭이 가대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 또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있었던 5월 기계수주 9.1% 감소한 모습 보이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가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9.1%로 발표를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상흑자 또한 증가세가 기대보다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경상흑자가 전년 동월 대비 8.1% 하락한 1조 2,421억 엔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흑자가 증가세가 둔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엔화 강세 기조로 인한 수출주의 부담감이 컸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와 함께 자동차 연합회에서는 정부의 엔화 약세 정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칸 나오토 총리 같은 경우도 엔화 약세에 대해서 지지자로서 유명한 사람인 만큼 엔화 약세를 위한 정부에서의 정책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5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겠지만 상승폭을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5월 일본의 기계수주가 석 달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태다라고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요.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이후 다시금 약세로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21% 상승한 2,426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의 상승세, 아시아 증시의 강세 기조와 함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세를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부재한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상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이란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위안화 절상이 힘이 미비할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수지가 아직까지는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의 균형을 환율이 이제 만들어 줄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위안화 절상 폭은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달러 대비 위안화의 명목 환율 절상폭이 4에서 5%를 초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4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겠지만 2,450선을 뚫기는 좀 힘든 박스권 장세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가 좋으신 분들은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그 문자 보내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요. 먼저 닉네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닉네임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또 얼마에 사셨는지 가격, 비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들 생기셨을 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서 어제 약기모님께서 많은 정보가 공부에 도움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언제나 항상 늘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은 서희건설입니다. 16,400원에 20%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백론수사님, 서희건설부터 좀 봐주세요. 예, 서희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건설은 그 중견 건설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병원이라든가 교회 이런 것에 좀 특화된 그런 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주택 관련해서 2천억 이상의 수주를 또 따냈다 이런 발표도 했는데요. 사실 건설 업황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이 인식되다 보니까 건설업 주식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든가 이런 환경 관련 쪽도 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 회사고요. 향후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좀 많이 밀려서 좀 힘드신 구간이지만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은 200일선인데요. 저희 시청자님들이 항상 200일선 밑에 주가가 있을 때는 안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형태에서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200일선인 1,9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돌파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고 돌파한다면 한 2,300~400원까지도 가능하다,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의 저점 라인 1,300원의 지지로 보시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900원 정도로 설정해보고 한번 가져가 보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좀 더 활발히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 무조건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을 뜻하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밴드 웨건 효과, 2번 고무밴드 효과입니다. 자, 고개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내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015-8500-1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니까요. 또 정답 보내주시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부산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개미님께서 3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매수가는 없으시고요. 부산산업 전문가님이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예. 예, 부산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산업 레미콘 주력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레미콘은 건설 경기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사실 주력 업종에서는 이익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폭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회사인 태명실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태명실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500억 이상의 매출에 30억 이상의 순이익을 올린 그런 회사인데요. 동사는 코레일과 한국철도공사죠. 코레일과 다지형 침목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세계 시장의 철도 침목 시장에 진출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고성장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충북에서 지금 시험으로 가설을 해서 시험하고 있는 그런 테스트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테스트가 무난히 통과되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거로 예상이 되고 향후 시장이 코레일에서 추산하는 경우는 한 400조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고성장을 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가치가 고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10,000원까지 주가가 28,000원까지 올랐다가 10,000원까지 내려와서요. 다시 올라가는 그런 초기 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횡보세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15,0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일단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소형주들은 갑자기 액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이런 그 호재가 터지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리홈이라는 회사가 액면 분할을 결의하면서 상한가로 들어갔는데요. 현재 그 주가 흐름이 횡보세를 보이면서도 안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전고점인 한 25,000원 부근에 매물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향후 장기적으로 한번 그 기업의 성장을 보신다면은 물량이 많지 않고 비중이 작으시다면 한번 장기적인 투자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2168님께서 보내주신 한국콜마를 보겠습니다. 6,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문자로는 손절가를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6,270원 선에서 오늘장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소폭의 수익을 거두고 계신 상태입니다. 손절가와 더불어서 목표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사실 그 ODM 업체, 개발해서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고, OEM 업체, 그 주로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중간 그런 그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사는 그 마케팅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 내에서 입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20%에서 50% 정도 성장하는 아주 고성장을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주가 흐름도 이런 그 상승 탄력을 더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올라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고점이 저점인 3,760원에서 6,900원까지 아주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900원 21선이 위치한 가격 부근이 되겠죠. 5,900원 정도를 지지로 보고 혹시 매수에 가담하실 부분은 그 정도에서 한번 사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저는 좀 다소 높게 8,000원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 목표가 8,000원 이상 제시를 해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10,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닥 대비 2배 정도 되는 가격을 일단은 목표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900원에 지지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콜마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께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고 또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생뚱그녀님께서 최근 들어서 비타민 퀴즈 정답 아주 잘 보내주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역시 정답이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생뚱그녀님께서는 책 선물을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보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생뚱그녀님 그리고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장도 좋고 또 기분도 좋고요. 또 끝까지 장 상황도 좋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녹스를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1,600원이시고요. 30%를 갖고 계시는데요.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640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녹스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녹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녹스는 아주 고성장을 하는 IT 부품 소재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그 FPCB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와 그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고성장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IT 쪽에서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LED TV 이런 부분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도 해마다 고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산 능력을 2.5배나 증가시키는 그런 그 시설 확정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고요. 올해는 매출이 한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보다 또 고성장을 하고 있고 또 다음 내년에도 고성장을 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고성장을 감안한다면 현재 그 이녹스는 적정 주가는 한 2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유상증자를 일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비 투자에 쓰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그 증자를 하면 최근에는 주가가 대부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녹스는 고성장을 할 회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1,6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구간은 12,300원 정도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
지지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 지지 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121선이 위치한 가격 이상에서 지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직전의 고점에서 매물이 많이 된 그런 가격대가 16,000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6,000원이 고점을 형성할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좀 장기로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CJ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CJ를 보내주신 분은 68,0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585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갑갑하다라고 문자에 애절한 사연을 쓰셨습니다. CJ 상담 받아볼게요. 오늘장 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CJ 보유하셨다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CJ는 2020년까지 100조 원의 매출과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특히 CJ는 그 식품, 미디어 이런 그 유통 사업의 지주회사로서 향후 그룹이 성장하는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중국의 소비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자회사들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에서 한 8,000원 정도 빠져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구간은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CJ는 200일선의 지지를 받고 조정만 받고 나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계속적으로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 9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직전에서도 그 200일선의 지지가 되면서 47,000원에서 73,0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6만 원 전후에서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상승은 직전 고점인 73,700원에 돌파에 성공한다면 한 9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힘드시지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 혹시 던지고 나시면 항상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우량주들에 대한 대응을 하실 때 조금 힘드실 때는 한 번 더 참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문자 종목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속 썩이는 종목, 그리고 제때 팔지 못해서 아쉬운 종목들이 있으시면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중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